네, 안녕하세요. 위험물 산업기사 2019년도 3월 거 기출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작권은 또 여기 있다는 거. 자, 1번부터 볼게요. 기체 상태 염화수소는 어떤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인가? 염화수소죠. HCl이죠. 둘 다 비금속이잖아요. 그죠? 이온 결합은 일단 아니죠. 자, 이거는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인데 이게 이제 극성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극을. 2번. 20% 소금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나트륨 1몰 얻는 데는 1A의 전류를 몇 시간 통해야 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자, 봐봐요. 우리 뭐 이런 거 이제 익숙하죠? 1A의 전류를 몇 시간 통해야 하는가? 자, NaOH의 그램 당량 어떻게 구하죠? 이거 염이죠, 염. 염기죠. 그러면은 일단은 NaOH의 분자량은 23, 16, 1이고 얘는 OH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로 나눠주면은 40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페럿으로 또는 96,500 쿨롱으로 이 40g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자, 참고로 지금 이 그램 당량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NaOH 1몰이 40g이죠. 맞나요? 이거잖아요. 지금 1몰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랑 똑같은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A 전류를 몇 시간 통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은 자, 우리 I는 T분의 Q에서 여기가 1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T는 뭐가 돼요? I분의 Q인데 얘가 그냥 Q가 되는 거죠. I가 1이니까. 그럼 Q는 뭐예요? 이거 맞나요? 그죠? 96,500 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몇 시간을 통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96,500을 뭐로 나누면 3,600으로 나눠주면은 시간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다음 방식은 환원방입니다. 산화된 원자와 환원된 원자를 순서대로 옳게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보면은 그냥 가볍게 굴이 있죠. 얘는 산소를 먹었죠. 그럼 얘네가 산화된 거예요. 맞나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질소 봐봐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이 산화된 거면 여기 있는 부분은 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이라고 해도 되고, 뭐 조금 더 확인할 때 여기 있죠. 얘는 이렇게 본다고 치면 지금 질소 입장에서는 수소를 어떻게 했어요? 잃었고 산소도 3개였는데 지금 1개로 됐으니까 산소도 잃었죠. 그러면은 수소도 잃고 산소도 잃은 거면은 산화 환원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때는 산화수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여긴 마이너스 6이니까 질소는 산화수는 여기 플러스 5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질소 산화수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2죠. 산화수가 어떻게 했어요? 감소됐죠. 그건 환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런 식으로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어쨌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한쪽이 산화되면 다른 한쪽이 환원되는 거는 워낙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4번. 메틸알코올과 에틸알코올이 각각 다른 시험관에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는 제가 이제 사류 위험물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에틸알코올은 이제 지금 이 KOH가 뭐죠? 여기 수산화칼륨이죠. 그 다음에 이거 요오드죠. 요오드. 얘랑 있을 때 이제 요오드 포름 반응이라는 걸 해요. 요오드 포름 반응. 그래서 이걸로 이제 황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에틸알코올이 이런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메틸알코올과 에틸알코올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물질 중 벤젠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 벤젠고리가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벤젠. 이런 거. 또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고요. 이거를 함유하고 있는 거는 아닐린이. 아닐린이 구조가 이렇게 벤젠고리를 갖고 있는 다음에 NH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닐린이 답이 됩니다. 자, 6번. 분자식이 같으면서도 구조가 다른 유기 화합물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성질체죠? 자, 7번. 다음 중 수용액의 pH가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조심해야 할 게 POH가 아니라 PH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로그 0.01 하면 어떻게 돼요? 0.01이 10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2가 되죠. 얘는요? 마이너스 로그 0.1 하면은 1 되는 거 맞나요? 얘는요, 3번은요? 얘는 이제 OH가 있으니까 POH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 0.01하면은 2가 되죠. POH가 2라는 말은 PH는 14에서 빼야 되니까 12가 되는 거 맞나요? 얘는요? 마찬가지로 POH가 1이 되니까 PH는 14에서 빼면은 13이 되는 거죠. 그래서 pH가 가장 작은 거는 얘가 된다. 자, 8번. 물 500g 중에 설탕 얘가 녹아있는 설탕물의 몰랄 농도래. 몰랄 농도. 몰랄 농도는 어떻게 구했었어요? 몰랄 농도. 자, 용질 몰수를 용매 질량으로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중요한 건 단위라 했었죠? 몰 킬로그램이었던 거. 그쵸? 자, 그럼 똑같이 해보죠. 설탕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분자량이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12, 1 곱하기 22, 16 곱하기 1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342가 나오는데 171g이잖아요. 그럼 절반이죠 지금. 171을 341을 나눈 거니까 몰로 따지면 이제 0.5몰이 되는 말이죠. 그냥 0.5몰이 있대요. 그러면 0.5몰 여기에 대입하면 되죠. 그리고 용매 질량 물 500g이래요. 그러면은 500g인데 조심할 게 항상 킬로그램으로 한다고 했었으니까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중 불균형 혼합물은 어떤 것인가? 화강암이에요. 불균형 혼합물,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균일하지 않게 섞였다는 의미인데 이제 화강암이 불균형 혼합물입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은 원소의 원자보다 원소기를 표시한 것이다. 전이 원소만을 나열된 거. 이건 솔직히 좀 에바예요, 솔직히. 왜냐면 20번까지 원소에서는 전이 원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나쁜 문제예요, 사실. 좀 나쁜 문제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칼륨과 칼슘까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20번까지 할 때. 그 다음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이제 루비즘과 세슘이 이제 1쪽에 더 아래로 더 있고 그 다음에 얘랑 스트론튬과 바륨이 이제 2쪽에 또 이렇게 있는 건데 주기율표상으로 이제 이쪽 부분에 있는 거 얘네 옆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전이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얘가 여기가 20번이잖아요 21, 22, 29 얘들이 지금 전이원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받아들이시고 자, 다음 중 동소체 관계가 아닌 것. 위험을 얘기할 때 제가 했었습니다. 정린과 황린 둘 다 인으로서 동소체 관계예요. 산소 오존도 산소와 오존 그죠? 자, 그 다음에 물과 과산화수소는 아니죠. 물은 이제 H2O고 그죠? 과산화수소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죠? 다이아몬드와 흑연 둘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12번 다음 중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거 우리 그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이온화 그 반응 경향 순서 어떻게 되죠? 써볼게요.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는 알죠? 이거 제가 주기율표상에서 공간상으로 연환을 했었죠. 그 다음에 아, 페, 니, 그 다음에 주 잠깐만요. 낫, 그 다음 수소가 왔었죠. 그 다음에 구, 수, 은, 백, 금. 뭐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갈수록 이온화 경향성이 커지는 건데 1번 봐봐요. 얘랑 얘죠. 누가 더 이온화 경향성이 커요? 얘랑 얘잖아요.
아연이 더 크죠? 그러니까 아연이 이온화되는 게 맞다고요. 2번 볼까요? 2번은 이제 이온화 경향성 문제는 아니고 이제 전기 음성도 말하는 건데, 자, 전기 음성도는 우리가 F, Cl, Br, I 이렇게 10질적 원소에서 봤을 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I랑 Cl 중에서 Cl이 전기 음성도 더 커야 되잖아요, 지금. 그쵸? I보다 위에 있으니까. 근데 결과를 보니까 I가 지금 이제 그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전기 음성도가 마치 큰 것처럼 지금 전자를 받았던 거잖아요. 안 되죠. 자, 3번. 3번도 철과 구리인데 누가 더 커요? 철. 구리잖아요. 철이 더 크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도 철이 지금 안 되죠. 그죠? 구리가 지금 되어 있다 됐으니까. 자, 4번 마그네슘과 아연도 보면은 마그네슘, 아연. 마그네슘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그네슘이 지금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1번이 답이고. 자, 13번. 브랜스테드 산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 이거는 뭐예요? 산은 H 플러스를 내놓는 녀석을 말하는 거고, 염기는 H 플러스를 어떻게 하는 거? 이제 H 플러스를 얻는 녀석을 보고 우리가 염기라고 한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보죠. 이제 브랜스테드 산으로 작용했단 말은 H 플러스를 내놓는다는 소리죠. 그쵸? 얘 봐봐요. H2가 OH 마이너스를 됐다는 건 뭐예요? H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H를 얻었죠? 염기죠? 얘도 마찬가지고. 맞나요? 얘는 뭐예요? 얘는 브랜스테드라는 사실 상관이 없죠. H 플러스를 내놓고 그런 과정이 아니니까. 자, 14번 한번 볼까요? 수산화칼슘의 염소가스를 흡수시켜 만든 것은 휴백분입니다. 뭐 이런 거 외워야죠. 단답형이니까. 질산칼륨 소용에 소량의 염화나트륨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다. 용의도 차이를 이용해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재결정. 이것도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자, 16번. 할로겐과 수소의 결합 에너지 크기를 비교했을 때 옳게 표시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그 전기음성도예요. 전기음성도. F, Cl, Br, I, 그죠? I. 그죠? 누가 더 크다고요? 위로 갈수록 크다고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크다는 말은 이제 마이너스의 경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위로 갈수록 F가 가장 이제 이렇게 되려는 경향성이 크니까 음의 경향이 크다는 소리는 H 플러스와 더 결합하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음의 경향이 크니까 플러스의 녀석과 더 강하게 결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서 그대로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마이너스를 더 띄려고 하고 그만큼 플러스의 녀석과 더 붙으려고 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죠. 자, 17번. 반투막을 통해서 농도가 높은 용액 쪽으로 이동하는 알자 이동. 이거 삼투 현상입니다. 자, 18번. 반응식을 이용해 구한 SO2의 몰 생성량은 무엇인가? 이거는 약간 이제 연립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건데, 자,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지금, 봐봐요. 그러니까 SO2의 몰 생성량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1번이라고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SO3 있죠? 얘를 일단 소거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1번식을 몇 배 해줘야겠대요? 몇 배 해줘야 돼요? 2배 해주면 되겠죠. 거기서 2번식을 그냥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번식을 2배 한 거면은 얘는 ES가 되겠고 얘는 3O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빼주는 거니까 ESO2가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빼기 O2가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0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얘도 2배 해준 거에서 2배 해준 걸 뺀 거니까 소거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좀 더 정리해보면, 자, 마이너스 ESO2를 넘길게요. 그러면은, 자, 일단 좌배는 어떻게 돼요? ES. 그 다음에 3O2랑 빼기 O2니까 2O2죠. 그게 뭐가 돼요? ESO2가 되는 거죠. 넘겼으니까. 그럼 다 2로 나눠주면은 S 더하기 O2가 어떻게 되는 거죠? SO2.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식인데, 자, 우리가 그때 에너지를 다시 또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 봐봐요. 이 경우는 제가 아까 1번을 2배 한 거에서 2번을
2번은 그냥 뺀 걸 했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2배한 거에서 얘를 빼야 된다고요. 그럼 얘를 2배한 거는 뭐가 돼요? 값을 구해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89가 되는데 마이너스 47을 빼줘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142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마이너스 142고 여기까지도 어떻게 돼요? 아까 얘는 그냥 2항만 시켜준 것과 똑같이 마이너스 142인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지금 절반 해주죠. 절반. 그러니까 마이너스 7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71 이렇게 답이 되는 거고. 자, 19번 한번 가볼게요. 27초에서 부피가 2리터인 고무풍선 속에 수소기체 압력이 1.23 이제 atm이다. 이 풍선 속에 몇 몰의 수소기체가 들어있는가? 이걸 물어봤는데 이건 전형적인 무슨 문제예요? 잠깐만요. PV는 nRT 문제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n은 몰수는 PV분의 R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압력이 어떻게 되죠? 지금 R은 0.08인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T는 어떻게 돼요? 273 더하기 27이죠. 그죠? 절대 온도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P는 어떻게 돼요? 압력은 1.23. 그 다음에 부피는 2.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계산해주면 나옵니다. 0.10. 여기 나오는 거. 자, 20번 한번 가볼게요. 20도에서 600ml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기체를 압력의 변화 없이 온도를 40도로 변화시키면 부피는 얼마로 변하겠는가? 자, 얘도 마찬가지로 PV는 nRT 식에서 봐봐요. 그러면 자, 압력의 변화가 없대요. 이거 일정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부피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요? 이 온도랑 정확하게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20도에서 600ml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20도에서 600ml 부피. 그럼 얘를 40도로 변화시켰죠. 그러면 여기가 몇 부피가 되냐 이걸 물어본 건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항상 20도에서 40도 2배니까 600 곱하기 2에서 1200 하면 이제 망해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온도는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절대 온도. 이걸 기준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0도가 아니라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273 더하기 20으로 봐서 293으로 봐야 되는 거고 40도도 273 더하기 40으로 봐서 313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해요? 이제 600 곱하기 293분의 313 해주면 되는 거 맞나요? 이거 계산해주면은 641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온도를 할 때는 항상 절대 온도 기준을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뭘 참고로 그러니까 어떤 온도의 차 델타 T를 구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도시를 기준으로 하든 K를 기준으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 얘랑 얘는 이제 온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온도의 눈금자? 그 눈금이 이제 일정하거든요, 얘는. 둘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온도 차를 구할 때는 뭐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처럼 이제 각각의 온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뭘 구하는 거예요? 비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엄연한 차이가 있죠. 그죠? 얘가 절대 2랑은 절대 같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1에 가깝죠? 그러니까 600에서 조금만 더 큰 641이 된다는 겁니다. 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조금 빠르게 또 해봤어요. 너무 좀 빠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뭐 필기 시험인데 그냥 기출문제 빨리빨리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외울 건 그냥 외우라고 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좀 받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